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45일째. 힘차게 업무했죠. 버기 전에 오늘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타르타에 보면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이런 말 하죠. 인생의 배움은 없다. 오직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제가 어제 5월 달에 저희 카페가 많이 바빴어.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또 매출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공평하나? 내 기준에 공평했나? 직원들에게 뭐 정직원이든 1년 일했는 직원이든 예를 들면 하루 9시간 일했는 사람이든 하루 4시간 일했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10만 원씩을 한번 줘봤습니다. 줘봤더니 오늘 아침에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줬냐? 알바하고 직원하고 그리고 9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일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9시간 일한 사람이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일 양도 완전 틀린데 어떻게 똑같으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한테 엄청 강력하게 아침에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듣다가 처음에는 좀 너틀 웃음 어 짓다가 너무 심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약간 교육의 가장 큰 가장 큰 목표는 목적은 결국 관대함이다. 존 러스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하니까 이해 못 나는 이해 안 된다. 당신은 책 읽어서 뭐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고방식이 절대 이해 안 된다 하면서 엄청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 오빠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결정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라도 했었어야지 왜 혼자 결정을 했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고 결국에는 계속 듣다가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 이 카페가 운영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 어떻게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서 결정했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듣다가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거죠. 커진 목소리로 어떻게 100을 일했 당신은 100을 일했고 내가 50을 일했다고 나의 50의 일을 깔 수 있느냐 낮게 평가할 수 있느냐 나 역시도 없으면 그 매장이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당신이 힘들게 고생하는 거 알지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논쟁이 막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난까지는 아닌데 서로 논쟁이 좀 되었어요. 됐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하는 중에 아, 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져 있지?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난하지 마라 그랬는데, 논쟁하지 마라 그랬는데, 논쟁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논쟁을 안 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인정해줘라 그랬는데, 오늘 데일 카니기 책 딱 나오죠.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존 러스킨의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관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가면서 얘기하니까 어, 음, 수긍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엄청 결국에는 어,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한 행위다 그러면서 엄청 뭐라 그러길래 듣다가 나중에는 내가 목청을 또 한번 올렸다가 다운시키고는 미안하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서 얘기가 끝났는데 얘기가 조용해지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어, 학교에 학교에 학생이 들어왔는데 초등학생 1학년에 학생이 들어왔는데 엄청 바른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삐뚤어지면 제 역량이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삐뚤은 학생이 들어와서 바른 학생으로 변하면 제 역량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역량, 리더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아내 얘기처럼 제가 그 예를 들면 존 너스킨의 뭐 나중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도 제가 독서를 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매출이 좋아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차등 지급했을 것 같아요. 뭐 몇 년 차 예를 든다면 몇 시간 뭐 팀장 뭐 일반 사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좀 다르게 차등 지급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명확하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뭐 주 3일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는 그 분한테 아주머니인데 엄청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분이 평일엔 다른 데 일하고 주말에는 저희 카페에 일하는데 주말에 카페가 바쁜데 표정으로 봐서는 제 생각엔 오래 못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정말 그분보다 더 정말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오래 일했는 사람들하고 그분하고 동일한 보너스를 드렸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죠. 어차피 보너스 똑같은데 9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보너스는 똑같은데 저는 아르바이트한테 짧게 일하는 사람한테 내 몫을 드렸거든요. 내 몫을 예를 든다면 그분들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아르바이트한테 예를 들어서 5만 원 줄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 5만 원 더 못해서 내 거를 더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의 양도 본인 스스로 알죠. 본인이 하는 양의 일의 양과 정직원들이 하는 일의 양이 다르다는 걸 본인도 알고 본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너스가 똑같이 나갔을 적에 물론 직원들이 많이 일한 직원들이 반발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면 되고 정말 책처럼 반발을 하는군요. 그래 반발을 하면은 그 얘기를 어차피 몫은 똑같고 아르바이트한테는 내 몫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저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동일하게 주면서 엄청 좀 흐뭇했는데 그 적게 일하신 분은 본인 스스로 알아요. 본인이 자기가 정직원들보다 일량도 적고 하다는 걸 그리고 들어온 지 채 한 달도 안 됐고 그런데 동일하게 보너스를 받았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앞으로 우리 매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중심을 그러니까 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세우고 해라 축을 세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 봤으니까 좀 다르게 내가 결국 내가 뭐 지금 뭐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뭐 100인 미만 사업장 예를 들면 내가 성장하는 내 역량을 키우는데 내가 나의 역량이나 나의 뭐 리더십이나 이런 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이 내가 돈그릇이 내 그릇이 커져야 내 그릇이 커져야 결국 내가 더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책 읽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 사람도 똑같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이 줬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제 스스로는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즐거웠는데 음, 그래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적에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저 사람이 행동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또 생각이 무슨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뭔가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은 짧겠지만 있는 동안은 고생한 건 사실이고 뭐 일단 우리 직원인 것 지금 우리 매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뭔가 기대가 요만큼도 없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랄까 나는 제 스스로는 이제 나는 그냥 이런 역량 이제 내 역량은 이렇다 예를 들면 내 것 좀 뺏어 주겠다 이 사람도 똑같이 챙겨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뭐 좋은 교육을 받으면 뭐 그 사람이 태도가 변하고 일하는 뭐 그러면 또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능하게 만든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했는데 막 다투고 나니까 이제 막 다투는 건 아니고 막 논쟁하다가 또 이제 좀 깔아앉고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내 하는 얘기는 제가 목소리를 낮추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오빠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나는 싫다.
내 의견 무슨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나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 무시한 건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책을 읽어서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2번이나 봤는데 이 책을. 자,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막상 막 정말 예를 들면 내가 맞는데 너가 틀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놓이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또 말을 뱉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톤업이 돼가 있지?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 한숨 한번 쉬고 조절하고 내가 먼저 좀 숙여 보니까 상대방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하는 이런 배움은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뭘 배워서 아는 거, 인지하는 거지,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 결국 실천할 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정말 그게 깨달음, 인생은 삶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했는 얘기처럼 인생에 배움은 없다. 오직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고 책 같은 거 독서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뭔가 독서량이 많아서 뭔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식의 양이 많아져서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행할 때, 실천할 때 내가 몸소 실천하고 행동해야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좀 더 알게 되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며칠 전에 독서 레벨 1, 2, 3, 4 뭐 이렇게 독서 레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책을 읽을 때 독서 레벨 1인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거하고 독서 레벨 5인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게 다르다. 그것처럼 읽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하고 배웠는데 실천한 사람, 또는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몸소 생각 든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려면 실천이나 행동을 해야 된다. 배움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삶은 배움보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면 역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해야 깨달음에 이른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투고 알고 있는데, 비난하면 안 되고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몰리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번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겪어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목소리를 키운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상대방과 논쟁해봐야 얻는 건 없다. 결국 논쟁을 이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거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요거를 한 번 더 다음 상황에는 한 번 더 실천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좀 또 얻었으니까. 삶의 배움은 없다. 결국 삶은 깨달음 뿐이다. 깨달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 자산가가 됐다. 8.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이런 희망찬, 행복한 오늘에 집중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상 좋았죠? 당신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 참 좋더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 항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는 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잘 보고 있고 너무 유익하고 너무 도움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큰 도움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 영상 아침에 눈 뜨면 예를 들어서 오늘 코 작가님 또 어떤 유익한 영상을 올려주셨을까 이런 설레임 기대가 있죠. 하루가 기대와 아침 6시에 올려주니까 제가 눈 뜨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벌써부터 이런 어, 빨리 시간 되면 봐야지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네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